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청와대는 뭐 비서실, 또 정책실, 경호실 이렇게 해서 수백 명씩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서실만 보면은 청와대는 그 비서실, 정책실을 놓고 보면은 청와대는 수석이 8명이 있고 보좌관이 2명이 있습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 아실 겁니다. 조국이죠. 청와대 정무수석은 누굴까요? 아마 언뜻 떠올리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 국회에 있을 때는 꽤나 유명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을 거예요. 국회에서 어떤 폭력 사태도 있었고 유명했는데 지금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상당히 큰 소동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 사태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법은 몰라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청와대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목표 1호가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특히 정무수석의 본인의 역할이 국회와의 소통, 또 여당뿐이 아니고 여당 간의 정책 조율, 야당도 찾아가서 서로 설득을 하고 이런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인데 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그 대통령의 국정목표 1호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음으로 양으로 막 움직여야 됩니다. 겉으로 막 국회에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야당 대표도 찾아가고 또 뭐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물론 여당 대표와도 조율을 하고. 그런데 이 여야 사당이 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합의할 동안 정무라인 움직임은 거의 포착이 안 됐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럴 거예요. 표면적으로 거의 뭐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보인 적은 거의 없고 또 그 밑에 다른 그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도 제가 이 국회 쪽에서 들은 바로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또 좀 물밑 조율을 좀 했겠느냐? 그것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거의 포착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무라인이 거의 활동을 어떤 기여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한국당이 장애투쟁에 돌아버렸죠. 삭발도 하고 지금 한기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전국 순회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마비됐죠. 국회는 마비됐다면은 특히 이 국회가 마비되면서 그 뭐 추경안 같은 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이것은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라도 또 그 정무수석이 되든 안 되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정무 기능이 국회와 마찬가지로 스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메꾸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마치 정무수석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원래 국가 그 사정기관, 검찰이나 뭐 경찰 뭐 이런 것을 같이 조율을 하고 통화를 하는 그런 것이 주요 임무죠. 그리고 또 인사검증 같은 문제. 그런데 이 민정수석이 지금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관여를 하면서 이 여야 간에 지금 벌어져 있는 간격을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대치전선, 여야 대치전선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수석은 그 4월 25일경이죠.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터 계속 연일 SNS에 글을 올리죠. 그러다가 국회에서 난투극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 민주당이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을 했을 때 조국 수석이 법학과 교수 출신이죠. 조국 수석이 SNS에 글을 쫙 올립니다. 뭐냐면은 그 공직선거법, 또 국회법, 형법 이 관련 조항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관련 조항들을 쭉 올립니다. 이 말에서 그냥 조항만 올려놓고 한국당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저런 조항에 내가 이렇게 제시한 조항에 한국당 의원들이 저촉이 되니까 만약에 한국당이 고발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뭐 징역 몇 년을 살 수도 있고 또 징역 살고 나서도 피선거권이 뭐 5년 10년 박탈돼서 국회의원 못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죠. 한국당이란 이름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 관련 조항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뭐 일종의 국회의원들을 야당 의원들을 급박했다 이렇게 해서 또 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고 민주당 안에서도 왜 저런 거를 올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왔죠.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금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하니까 조국 수석이 SNS에 이런 말을 했는데 완전히 유체이탈 합법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무일 총장의 우려는 경청돼야 한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 문무일 총장 그 검찰이 하는 우려는 알고 했어. 우리가 알고 해서 그거 잘 들었어. 그런데 최종 선택은 입법자, 저 국회 몫이야. 입법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법자의 몫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제1야당 한국당은 완전히 패싱을 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뭐 설득하는 과정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어붙였죠. 입법자의 몫이라면서. 그렇다면은 최종 선택을 입법자의 몫이라고 했는데 최종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공수처와 금경수사권 조정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정식 논의되고 물론 뭐 사개특위도 있고 뭐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이렇게 최종 조정된 것은 결정된 것은 청와대 작품이죠.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작품이죠. 그건 누구도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 오신환 그 바른미래당 의원 공수처에 반대하다가 그 사개특위에서 밀려났죠.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뭐 입법자의 몫이다 이러니까는 오신환 의원이 조국 참 가찮다.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은 님이 만들었잖아. 장난하나 진짜? 오신환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수석이 본인이 다 해놓고 뭐 입법자의 몫이다, 선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꼰 거죠. 자,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좀 오지랖이 넓죠. 오지랖 저는 넓게 보입니다. 오지랖이라는 말이 조금씩 뭐 정치권에서 유행을 하는데요.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는 인사검증이죠. 인사검증인데 줄줄이 구멍이 났습니다. 본인의 업무, 조국 수석의 본인의 업무는 인사검증 줄줄이 구멍이 났죠. 거기다가 민정수석실 안에 뭐 사개 비서관실이 있고 또 행정관을 쭉 있는데 조직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특별감찰반 소속이었죠. 전 수사관이 이 민정수석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뭐 잇따라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서도 본인 업무가 아닌 분야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문제, 또 그제는 남북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 또 경제 이야기도 하고 노동 현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뭐 과거 정부에서 뭐 왕수석 이런 이야기 나왔죠. 뭐 실세 수석들을 뭐 왕수석 그럽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뭐 우병우 민정수석 왕수석 이야기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박용준 그 뭐 왕비서관 그때 비서관인데 왕비서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여야 관계가 막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은 혼자서 다 팔고 본인이 다 해놓고 이제부터는 국회가 하는 거다 이러면서 싹 떠넘겨버리는 어차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으니까는 나 몰라 너희들이 하는 거야 딱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여야 관계 전국을 풀어야 할 여당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오는 것이죠. 그런 식의 조국 수석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여당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조국 수석은 여전히 마이웨이입니다. 그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신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 조국 수석이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썼죠. 그 막 정치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하려던 점에 진보 집권 플랜 이 책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아닐 때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상치한 감상을 적어서 그때 조국 서울대 그 교수였죠. 조국 교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운명이라는 책을 펴냈죠. 그 운명이라는 책에 북콘서트에 조국 수석이 계속 같이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상당한 신임을 가지게 됐다. 이제 그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뭐 여당 안에서도 뭐 심지어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전에부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왕수석 노릇을 할 수 있는 이유, 물론 그런 신임도 있지만은 최근에 어제 조국 수석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독일 일간지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통 이 신문에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기고문은 뭐 내용은 뭐 일단 차치하고요. 뭐 촛불혁명, 3.1운동, 한반도 평화구상가심, 한반도 체제 이런 걸 쭉 했습니다. 촛불혁명을 독일 일간지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간지 기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국 수석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기고문을 극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과 뜻과 순결과 맥박이 오롯이 느껴지는 글이다. 몇 번을 종독했다. 자, 조국 수석의 이런 오지랖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